인베디드 개발 구직 중인 전기전자공학 전공생인데 대기업 코딩 테스트 난이도랑 신입 인베디드 개발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대기업 코딩 테스트 난이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대기업에서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는 건 약간 취직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직을 해서 뽑는 입장이라도 좀 아쉬워서 뽑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 막 몰리니까 걸려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을 얘기한 거는 좋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코딩 테스트는 사실 코딩 테스트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한번 걸러내는 거죠. 스펙으로 한번 걸러낸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잘한다고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개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코딩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개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 뭔가 일 처리는요, 어떤 지식과의 그런 복합적인 거라 이 단순한 기술, 어떤 테스트를 넘어서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단순히 실력이 좋다고만 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코딩 테스트를 봤는데 막 만점을 받고 막 이게 쉽게 해. 그러면 실력이 좋을 확률 상당히 높죠. 하지만 기초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코딩만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기업에서 코딩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뭐 자격증처럼 뭐 하나를 이제 단계를 통과한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면접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코딩 테스트를 보기는 보는데 뭐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모를 때 어떻게 푸나 뭐 이런 거를 보기는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코딩 테스트나 어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잘할 확률이 더 높은 건 맞더라라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보면은 신입 인베디드 개발자 수준 코딩 테스트랑 뭐 대기업의 코딩 테스트랑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거든요. 오면은 시험을 보면은 요 대기업에서는 아예 코딩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런 어떤 뭐 신입 인베디드 개발자 뭐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겠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중견기업. 이거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꼭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통과 못한 친구들도 저희 직원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를 더 많이 보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도 봐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이 좀 힘들어서. 하여튼 질문은 그거잖아요. 대기업 코딩 테스트 난이도랑 인베디드 개발자는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되냐, 뭐 어느 정도 풀어야 그래도 문제 없이 가느냐, 이런 거잖아요. 요거는 약간 이거랑 같아요. 뭐냐면 이제 자격증 시험이랑 같다. 저는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많이 말을 했거든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시험을 봤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풀어본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죠.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빨리 풀고 잘 푼다라는 거는 꼭 그렇게 좋은 판단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 일을 하면은 모르는 문제를 풀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개발자가 돈을 잘 버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좀 두 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하던 일을 너무 잘해서 숙달되어서 단가 낮게 엄청 빠르게 처리하는 것. 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돈을 많이 벌거든요.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딱 들어오면 조금만 고쳐서 팍팍팍 내고 뭐 단가 낮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도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드는 것. 요거는 뭐냐면 뭐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뭐 이것저것 조합해서 만드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테스트를 제가 볼 때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막 고민하면서 이걸 생각해서 푸느냐를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 테스트가 꼭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내는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쉽게 내요.
정말로 쉽게 내서 이 사람이 최소한 기본 문법은 아느냐를 일단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죠. 그런 거는 풀어야 되고 정말 쉬운 문제랑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섞어서 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푸느냐라는 걸 보고 모르면 얼마나 끈기를 갖고 풀어내느냐 뭐 이런 걸 봐서 이제 통과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코딩 테스트는 결국에 뭐냐면 난이도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백준 문제 저도 사실 뭐 몇 개 안 풀어봤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근데 하다 보면 또 패턴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풀다 보면 잘 풀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들이고 하면 결국에 잘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개발 실력은 아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취지를 보면 요거겠죠. 코딩 테스트를 내가 준비를 해야겠는데 어느 정도 잘해야 내가 붙을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계속 풀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만들면 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꼭 개발 실력과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질문이 그렇게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기심에 의해서 질문했지만.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